정말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차량에 탄 채 바다에 빠졌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아하. 해경이 현장으로 출동해 봅니다. 네. 전남 여수시 금호동의 한 선착장에 도착하는데 네. 가보니까 흰색 차량 한 대가 바다에 빠져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그 차량을 보니까 차량의 뒷좌석에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하. 12월 31일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차량을 인양하는 모습입니다. 어허. 지금 이렇게 은색 차량을 발견이 되는데 네. 저 차량 뒷좌석에 신고를 했던 40대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고요.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병원으로 저 여성을 이송했지만 아하. 여성은 끝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게 이송 장면인가 보네요. 또 저렇게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저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숨진 이 여성 이 몸 상태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좀 발견됐다면서요? 이 여성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하. 2018년 12월경에 재혼을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네. 재혼에 이르기 전 2달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018년 10월부터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여러 차례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요. 아하. 그리고 2달 이후에 남편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네. 아내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만 17억 5천에 이르렀고요. 남편 명의로 나중에는 보험금 수령자까지 변경이 되는데 네. 이 남편이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네. 이 범행 일주일 전에 선착장에 대해서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중에 범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교제 중에 네. 여러 보험에 가입을 했고 사실 결혼 전에 미리 보험을 가입하고 그 수령자를 나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은 재혼을 합니다. 네. 사고 20일 전에 재혼을 하게 되는데 아내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 또 남편이 수령자로 의심을 하니까 이 의심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네. 남성이 자기 명의로 가입돼 있던 보험을 아내 명의로 바꿔줍니다. 아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이틀 후에 자신 동생 명의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결국은 보험금은 모두 다 자기가 수령하라고 했던 것.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인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었던 것인가? 네.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아하.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범행 일주일 전에 앞서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처럼 그곳을 답사까지 했대요. 유인경 기자님. 예, 저는 정말 너무 섬찟하고 끔찍한데 네. 근데 굉장히 욕심은 많은 분이지만 머리는 좋은 분 같지가 않습니다. 아하. 일주일 전에 답사하는 게 흔적이 안 남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나 보험 사고가 되면 보험을 탔을 경우에 누가 가장 의심스러울까는 뭐 경찰이 아니다 하더라도 드라마만 열심히 봐도 알 수 있고 신문만 네. 봐도 알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주 철저히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하. 이런 사고를 저지른 것 같아서 네. 너무 정말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당시 해경은요. 계획살인으로 일단 봤는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그랬대요. 차량이 바람에 밀려서 추락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경찰이 아니겠죠. 그런데도 계속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졌을 뿐 나 보험금 타내려고 사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당시에 결정적 범행 정황이 담긴 증거가 드러났다면서요, 홍순빈 아나운서. 이게 실수인지 고의로 낸 사고인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아내 입장에서도 뭐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당시 그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남편의 모습이 공개가 돼서 공분을 아하. 사고 있습니다. 네. 그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네. 남편이요, 이렇게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맞습니다. 이 사고 현장을 유유히 거닐고 있고요. 지금 저 때가 차량이 지금 바다에 빠진 그 순간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는 뭐 신고를 했다거나 굉장히 초조해했을 텐데 네. 뛰어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네. 유유히 현장에서 사라지는 모습이 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아하, 역시 경찰의 날카로운 눈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이 최초 만남은 작년 8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보험가입은 10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는 12월 달에 했는데 혼인신고하고 3일 만에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이 바람에 의해서 밀려서 차량이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저희 장소는 바람에 의해서 차량이 밀려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사람이 뒤에서 밀지 않는 한은 차량이 추락하지는 않는 장소입니다. 레카차 운전차는 31년 동안 자동차 좀 아는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착각해서 기아를 풀어놓고 사이드 기어를 중립 상태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놓았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차량 조수석 뒷면에 7cm 가량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차량이 바다에 빠졌을 때 단시간에 깔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지금 물에 빠지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자기는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가지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아무리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차량 자체에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경찰이 네. 사고로 처리를 안 했을 겁니다. 아하. 경찰을 좀 했다는 사람 같으면 네. 이미 저 CCTV를 보는 순간, 아니 누가 자기 아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저렇게 여유만만하게 자적하면서 걸어갑니까? 본인이 같이 뛰어들어가서 구조하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네. 허둥지둥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게 아하, 맞는 거죠. 네. 이미 저 CCTV 화면 하나만으로도 경찰은 저 사람을 의심을 했을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서 이제 확장해 갔겠죠. 네. 결국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이 보험 가입한 사실도 나왔고 네. 또 수익자 변경한 것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을 인양해 가지고 보니까 네. 저 사람의 직업이 레카차 운전을 한 31년 했다고 그러면 거의 운전 분야에서는 그 도사예요, 도사. 아하. 그런 사람이 저기에 서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풋 브레이크. 네. 그거를 채우지 않고 오르막길에서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요. 네.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 중립 기어에 놓으면 차가 밀린다는 건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예, 진짜. 네. 중립 기어에 넣고 네. 그다음에 차량 뒤편에는 아내가 있는데 조수석 쪽에 한 7cm 정도를 살짝 열어놨어요. 그 열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 물에 빠지면 물이 스며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예, 만약에 차문이 완전히 잠겨 있으면 그 차체 내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산소가. 그래서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빨리 들어가라고 살짝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등등을 딱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이건 범행이다. 네. 범죄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할 수밖에 세상에 없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요, 더 소름 끼치는 대목은요,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설명 중에 이 여성이 차량 안에서 신고를 했다면 그 말은 결국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에 잠기는 안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위기에 촉발한 상황에서도 살겠다라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세상에. 것인데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아내를 수장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한 세상에. 거 아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찰나에 남편 행동은 무엇이 있고 여기에 왜 왔고 그동안에 있었던 보험 가입은 무엇이고 찰나에 다 지나갔을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의심이 확정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네. 혼자라도 내 스스로라도 구제하려고 신고를 했던 그 순간 네. 끝까지 숨지면서까지 그래도 구조의 가능성을 기다렸던 이 여성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정말 네.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악마를 보았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제목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로 악랄한 범죄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살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 살인으로 판명이 된다면 살인,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미수 등이 적용될 것 같은데 아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은 비난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보통 동기 살인과 다르게 양형 기준 자체가 높습니다. 어. 우리가 느낄 때도 굉장히 악랄해 보이는데 그에 맞춰서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 있어요. 네. 특히나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네. 또 잔혹한 범행 수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단 말이에요. 단순 네. 부인을 넘어서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최하한이 징역 18년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더더욱 소름 끼친 대목이요, 유인경 기자님. 저곳까지 저 남편이라는 사람은 물론 저 여수의 금오도라는 데가 실제로 해돋이로 유명한 장소긴 해요. 그렇다면 범행을 위해서 저곳으로 가자고 유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지금. 그렇겠죠. 해돋이 보러 가자, 연말을 뭐 하자라고 했을 텐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은 모든 게 돈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17억 얼마? 그다음에 자기 보험금 수령한 것도 수령자 바꾸는 거. 게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왜 20일 만에 살해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좀 더 진득하게 좀 기다려보면 의심도 좀 덜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17억 얼마를 부으려면 매달 보험금이 엄청나잖아요. 아하. 그 보험금조차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성급한 마음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네. 아 정말 이분을 혹시나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변호해 주는 분들은 좀 냉철한 이성을 갖고 변호해 뭐 주시면 부담도 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로 저 사건이요. 너무너무 믿었던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김복주님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많이들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어도 뭐 이제 유죄로 뭐 확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 사람의 범행 시작 그 계획은요. 8월 달에 만났죠. 네. 8월 달에 만났고 보험을 들기 시작한 게 10월이에요. 아.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10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전부 수령하게 되면 5개 보험에 17억 5천만 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범행 계획을 수립했고 네. 그다음에 12월 31일 날 저기 가서 조금 있으면 민박 찾는다고 그랬어요. 민박 찾다가 사고 났다고 했거든요. 민박 찾고 1월 1일 날 해돋이 보자 하고 데리고 간 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이전에 일주일 전에 본인은 혼자 가서 현장을 답사를 다 해온 거예요. 아하. 그럼 완벽한 어떤 그 범행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수행이 된 것이거든요. 아하, 세상에요. 정말로 차가 가라앉는 순간에 구조 신고를 했던 그 여성,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이 악마 같은 인면수심의 이 남편, 법의 단죄, 그리고 어떤 선고가 내릴지 뉴스파이터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